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CPI를 기다리며 시장이 큰 어떤 소식이나 악재나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장이 기술적 반등을 한 즐거운 하루네요. 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 건 이제 며칠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도 이제 그동안 단기 며칠간 조정을 받았죠. 이런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모습인데 뭐 제 생각에는 내일 발표될 CPI에 뭐 특별한 건 없다, 쇼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가정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를 기다림이가 아니라 CPI를 기다리며 오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주가 지수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는 1.08%, 네, 34,236. S&P 500은 4,138 플러스 1.16, 네, 나스닥은 11,881을 기록하며 1.4% 상승하며 장이 전체적으로 강세장으로 마감을 한 즐거운 하루입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CPI 별거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네, CPI 별거 없다.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이죠. 하지만 향후 장은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질 것 같다. 네, 어떤 특별하게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갈 그러한 재료도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500이 딱 위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2월 말까지 이 2,500을 뚫지 못하면 반드시 대꾸받고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두려움도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박스권 하단은 와 있는데 다시 상단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근데 답은 박스권일 때는 단타 매매 전략이 답이죠. 뭐 특별히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적절한 수익률 선을 그리고 올라오면 팔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기 박스권 투자 전략, 단타 전략 이 정도가 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일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은이 미국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5%다. 전월치 유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뉴욕 연은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12월에도 5%, 그 다음에 올 1월에도 5%,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5%로 큰 변동은 없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EU 올해 경제 성장률 0.3에서 0.8%로 상향을 했다. 네, 역성장 우려가 완화가 되죠. 네, 글로벌적으로 성장률을 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중국도 경제 성장률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중단을 선반영해서 지금 올랐는데 하지만 2분기부터는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을 했는데 저는 뭐 2분기보다는 3분기 5월 이후에는 좀 깎일 것이다. 저하고는 좀 분기 차이는 나지만 이제 이 선반영 항상 1, 2분기에 선반영이 되는데 꺾이죠. 네, 꺾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 2분기 1월에서 5월 초까지 많이 먹지 못한다면 올해 굉장히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재고 증가에 창고 사용 요소가 상승을 한다. 네, 이런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의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모습도 있네요. 근데 여기서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물품을 지속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도 되죠. 네, 재고가 증가하면 상품 가격을 하락해서 떨치기 때문에 그럼 상품 가격 하락이 이 창고 사용료보다도 상승률보다 더 하락률이 높다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거죠. 꼭 이게 그렇게까지 뭐 고통 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아니다. 네, 재고 증가가 오히려 상품 가격 하락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고 사용률 상승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미시적인 것을 너무 일소일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미국의 이제 내일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망치를 보면 전월비 예상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0.6으로 제일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가장 낮게는 웰스파하고 BOA 이 정도이고 0.5가 기본적이고 그는 CPI도 0.5에서 0.3까지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0.6이 나오면은 쇼크죠. 네, 0.4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0.5 정도 나와도 쇼크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뭐 0.4에서 5 정도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거는 CPI는 0.4 정도 나올 것 같다. 0.6은 아니다. 골만삭스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BOA 관계자가 브렉시트로 투자가 감소됐다. 영국이 가구당 155만 원, 총 45조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주가 2차 감원에 들어갔네요. 메타가 3월에 추가 감원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지금 1월에 했는데 13%인가 이제 감원을 했는데 3월에 추가 감원 이야기가 나타났고 트윌리오라는 회사도 17% 추가 감원을 하겠다. 이 트윌리오라는 회사는 고객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체로 데이터 관리 서비스라는 회사이죠. 시가총액이 175억 달러라는 큰 회사인데 트윌리오도 17% 추가 감원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미국 빅테크 회사들의 감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테크 회사의 전체 그 고용 인원수가 전체 100 중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은 여기를 감원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 또 뭐 3주 만에 뭐 3일 만에 취직이 되는 그러한 초호황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원 숫자 공포에 이제 떨 바보는 없는 거죠. 뉴욕 금융당국이 팍소스라는 회사에서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것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팍소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큰 그 바이낸스라는 그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라는 회사에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테더, USD, 그다음 BUSD. 이 BUSD를 발행하는 회사가 팍소스라는 회사이죠. 네.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와 유로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그래서 발행하는 그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BUSD는 유통 규모가 160억 달러나 되는 아주 큰 회사죠. 뉴욕 금융당국이 팍소스와 바이낸스 사이에 거래 관계 조사를 하다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조사할 게 더 많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루나나 이런 테드, 루나 뭐 이런 우리 과거에 문제 일으켰던 데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해서 일단 비트코인은 가격이 2만 1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이 구리가 제2의 석유다. 탈산소 정책에 따라서 구리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탈탄소 정책을 하는데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산업에 구리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닥터구리, 즉 산업에 대해서 구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어떤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건데 이 구리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89,005달러죠. 네, 톤당.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르기는 했는데 추가로도 오를 확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인데 네, 나름대로 신선한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금일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0.31% 하락. 달러 약세죠. 103.31. 그러나 큰 약세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103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짝 스크래치가 났다. 이만은 CPI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다시 올해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2.1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2.6bp 하락을 한 상황. 네,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는 하락을 했네. 79.32달러 0.4%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감산하겠다. 중국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80달러한테 위에 있었는데 강달러가 되면 당연히 원유 수요가 감소를 하죠. 이머징 쪽에서. 그 다음에 주택시장 둔화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전망들이 WTI 수요를 좀 감축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이 하루짜리에 반영이 됐고, 어제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천연가스 가격이 3% 넘게 하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이루는데, 근데 푸틴이 가장 예측하지 못한 게 유럽의 날씨였다는 거죠. 겨울 날씨가 이렇게 푸근하게 유지가 되면서 자기들의 모든 생각이 뒤틀어졌는데 굉장히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WTI도 좀 내려와야죠. 그럼 어느 사람들은 WTI가 어느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WTI는 75달러대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애플 한번 봅시다. 1.82% 상승. 테슬라는 1.1%. 어제 금요일 날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테슬라가 개인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되죠. 특별하게 테슬라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이유를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살짝 에코프로 BM그룹이 이제 끌고 올라가다가 다른 그룹도 살짝 슬로우한 조정이 보이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강세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전지는 좀 슬로워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내에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쪽이 더 좋아 보인다. 대주전자는 나노 신소재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가장 큰 핵심의 기결은 결국 폐배터리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일 하이텍 이 정도 투자는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엔비디아도 2.5% 다시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도 0.6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69% 상승, 메타 플랫폼스도 2.86% 상승을 했네요. 네, 노블록스도 0.17% 상승. 비트코인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1,639달러 박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단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금일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하며 며칠간 이어진 단기 조정상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전해졌다. 어제 챗 GPT와 AI가 재상승하며 여전히 시장 리더임을 강력히 표현한 하루였다. 문제는 연속성에 있다. 그렇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Continuity. 네, 챗 GPT 2차전지 중국 리오픈 삼각편대가 돌아가며 상승을 이끌고 있으나 늘 아쉬운 것은 지속적인 연속성 부족이 늘 아쉽다. 어제 중국발 리오픈주는 단기 비자 발급 소식이 발표되고 또 풍선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2차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대로 2차 전지 상승 탄력도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챗 GPT가 지속 상승할 것인가 제일 궁금한 하루이다. 빌 게이츠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진보라고 표현하며 지켜 세우고는 있지만 처음 발표된 그 신선함이 자꾸 물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아직 성급하게 매도에 나설 그러한 정도의 급상승이 아닌 관계로 당분간 지속 보유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급격히 상승 후 단기 주가 조정에 들어간 로봇이 다시 꿈틀거리며 상승발 카이스트와 연계하는 프로젝트 소식이 나오면서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재상승을 했죠. 삼성이 카이스트와 연계관계 프로젝트를 재이야기하면서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주가를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만원이 깨지고 68,000원이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은 72,000원에서 다시 반등해서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당분간 로봇은 지속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리오픈주가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다. 풍선 겹추죠.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러나 저는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꽃피고 관광철이 되면 다시 중국 리오픈주가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코프로는 좀 올라올수록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은데 에코프로비엠은 15만원 정도, 저는 13만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오니까 15만원 정도에서 매수를 보고 있고 에코프로는 22만원 정도 하면은 전부 이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대신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음극재로 좀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눈에 들어온 종목은 없습니다. 네, 없고 지속적으로 순환매로 돌 것 같은데 오늘은 챗 GPT라든지 장 초반에 강세를 이룰 때 좀 이익 실현을 해주기,
로봇도 이제 어제 강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추가 강세일 때 살짝 또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해주는 전략.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추천할 종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친구분들이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는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 주식을 이렇게 좀 자분자분하니 침착하게 이렇게 좀 평화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구나. 좋은 정보, 집단 지성, 그리고 저의 전략이라든지 추천 종목들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그런 좋은 카페입니다. 카페로 오십시오. 오셔서 열공합시다. 네, 저희들 스터디 모임이 2월에 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이죠. 2월 25일. 네, 3개 파트인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비용 10만 원입니다. 여기 입력하시고 네, 입금하시고 저에게 댓글만 달아주시면 모든 처리는 끝납니다. 오십시오. 너무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고퀄리티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장은 5월 초까지는 레츠고이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고 중간에 나타나는 작은 조정과 노이즈를 이기지 못하면 이 장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해드렸죠. 그 말을 꼭 명심을 하고 전략을 잘 짜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